네,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 일터로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부산항은 국내 항만 사망 사고 발생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부산항 항만 사고 대책에 대해서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활동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산 항만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 참 놀랍습니다. 항만 사망 사고율 1위라고요.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부산 항만에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만 12명입니다. 이거는 예. 전체 항만 사망재해 중에서 거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망 사고를 포함한 산업재해도 거의 46% 이상이 부산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부산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항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니까 부산 시민으로서 좀 안타까운데 이제 노동활동가시니까 또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과 접촉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항만 사고 원인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항만 사업장에 정말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거의 약 부산 항만만 해도 2,800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주로 네. 이제 항만 운송을 하는 그러니까 항만 운송 업체와 항만 운송에 관련한 업체들로 해서 네. 되게 다양한 업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노동자도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안전 컨트롤 타워나 이런 부분들이 부존재하다 보니까 예. 실제로 안전관리가 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만에서 항만공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여러 하청업체 직원들도 협력업체 직원들도 많이 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 한 명이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미흡하고 예.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되게 중점으로 하고 있는 이 일이 하역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이 하역업 자체는 실제로 이제 선박의 입출항 예. 스케줄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엄청난 노동 강도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야간 작업 이런 예. 것들을 좀 담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노동자의 안전을 좀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스케줄을 기준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안전을 고려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항만은 대부분은 실외 작업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예. 기후의 영향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면 장비들도 상당히 거대한 네. 장비들이지 그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은 실수에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되겠네요. 네. 고려가 되어야 되고 특히 이제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을 운반하거나 예. 아니면 이제 되게 다양한 위험 화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되게 거대한 대형 장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만 안전 수칙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에 잘못되어도 예. 사고의 위험성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더욱 문제는 사실 항만 장비들이 되게 대형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예. 내구연한의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 건설업은 예. 워낙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는 20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점검도 하고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항만은 그러한 기준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 노후화된 장비들이 엄청 많은 거죠. 특히 그러다 보니 또 오작동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죠. 거고요. 예, 예. 부산항에서만도 북항에서만도 크레인 중에서 거의 한 50%가 20년 이상 넘는 노후화된 네. 크레인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자주 교체하게끔 하는 어떤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 법이 좀 그런 부분, 항만 산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고들을 막기에는 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항만안전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기준을 잡아서 네.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산업법은 실제 이제 건설업이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항만의 안전에 관련한 것들을 더 이제 보호한다거나 안전에 의무를 준다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사실 최근에
항만안전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볼 때는 항만안전법으로서의 그런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하기에는 여전히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네. 예를 든다면은 항만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조직이 좀 구성되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예. 기준이 좀 들어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의 부분에서는 되게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 안전관리 조직에 대한 의무 그리고 이제 뭐 기준 이런 것들에서도 좀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항만안전특별법이 최근에 제정되었지만 보다 더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더불어서 올해 이제 시행령 같은 하부 법령이 제정이 될 예정입니다. 하위 법령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보완이 되어서 되겠네요. 예. 좀 가기를 저희는 조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산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부산시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토론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고 앞으로 부산시는 어떤 식으로 이 항만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 그동안에 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은 많은 기준이 있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지자체의 역할을 책무를 강화하는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네. 지자체 역할이 많이 이제 더욱더 이제 필요가 되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에서는 조례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거해서도 지자체 역할이 크게 요구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좀 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부산항해 항만안전협의체 구성에서의 지자체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부산항 하면은 사실은 대표적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예. 많은 노동자들이 사실은 부산 시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시가 시민의 안전 그리고 부산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더욱더 많은 노력과 대책을 좀 예. 해야 되지,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항만 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여러 네. 가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